청렴. 그거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청렴, 나이스한 그녀. 나이스한 그녀는 다릅니다. 잔돈을 돌려줍니다. 인사청탁을 거절합니다. 아이에게 바른 교육을 시킵니다. 자리를 양보합니다. 공정하게 더치페이를 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준 돈을 돌려줍니다. 부정인의 가족 이야기. 할머니의 부정. 이 잔돈을 더 받았네. 에이구, 그냥 가져가지 뭐. 아빠의 부정. 제가 따님의 취업은 책임지고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회사에 임직원으로 계시니까 일 따내기가 더 쉬울 거예요. 엄마의 부정. 아니, 꼭 인사해야 돼요? 뭐 못할 수도 있지. 언니의 부정. 아이, 새치기 좀 하면 어땠어요? 저 바쁜 일 있단 말이에요. 대학생의 부정. 에이, 고기가 떨어졌네. 그냥 넣어버리자. 유치원생의 부정. 나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적이 있어. 난 예전에 독수리도 키웠다? 아, 과자 내가 안 먹었어. 내가 먹은 거 아니야. 네가 다 먹은 거 아니야? 난 안 먹었다고. 초등학생의 청렴. 돈 내가 가질까? 나 이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청렴은 과연 무엇일까요?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합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뱃속에 두 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늘다 보니 우리 아이가 살게 될 이 사회 이야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사회 곳곳의 이야기들, 세상의 숨은 병폐들, 개선되어야 할 곳까지도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 안에 작은 사회까지도 경험했는데요. 학원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청렴이란 것은 특정 직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며 일상생활 안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멕시코의 한 교실에서 기이한 풍경이 목격됐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30명의 학생들이 저마다 상자를 눌러 쓰고 있습니다. 이 종이 상자를 눌러 쓴 학생들은 아래로는 내려볼 수 있지만 좌우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험 컨닝을 막기 위해서 담임교사가 재미있게 생각해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 모두 이 방법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은 발끈하고 일어섰습니다. 아동학대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아이들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교실에서의 추억 정도로 기억할 일이라며 두둔했습니다. 의견이 아주 분분했던 일화였는데요. 어떤 것이 잘된 교육이다, 잘못된 교육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양심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부터 교육하고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의 어른들이 청렴과 양심을 저버린 일들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청년들과 학생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에게 대단한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바랬습니다. 모든 시작은 작은 부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새치기 하면 되나요? 그럼 한참 전부터 줄 서 있던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에이, 그 정도쯤이야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의 공정, 정의, 평등, 청렴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고 실천할 때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제가 테드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춤추지 않는 공원에서 혼자 신나게 춤을 춘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를 재미있어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 된다면 그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조직의 리더가 됩니다. 그 조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청렴도 실천해야지 하면서 남들 눈치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 시키고 강요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렴은 바로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몸소 실천한다면 내가 바로 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 때에도 열려라 참게 이렇게 소리만 내고 있으면 창문이 저절로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창문을 밀어야지만 비로소 창문이 열리게 됩니다. 생각했다면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렴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면 우리 함께 즐겁게 생활 속에서 이 청렴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반짝이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청렴인의 가족 이야기. 할머니의 청렴. 뭔가 나한테 잔돈을 더 줬어. 돌려줄게. 아빠의 청렴. 대표님, 제가 따님 취업을 시켜드리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엄마의 청렴. 햇님아, 이웃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는 것이 맞아. 바르게 인사하자. 삼촌의 청렴. 저희 어머니께서 이 용역회사의 임직원으로 계셔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고하러 왔습니다. 언니의 청렴. 좀 늦긴 했지만 줄을 서야지. 차례차례 기다려서 줄을 서는 것이 맞아. 대학생의 청렴. 고기가 떨어졌네. 이 고기는 지저분하니까 쓰면 안 돼. 유치원생의 청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난 독수리를 키우지 않았어. 미안해. 나 배가 고파서 그 과자 내가 먹었어. 이 돈, 경찰 아저씨, 저 이 돈 주웠어요. 여기 있어요. 주인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로 국가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있을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청렴을 실천하는 와중에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모니터링합니다.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렴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친구는 친구답게, 그 본분에 맞게 모든 사람이 답게 살게 된다면 더 나은 세상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청렴하면 당당해집니다. 선진 문화를 만드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